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시는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님. 오늘 방송할 주제는 또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상간소송을 당한 상간녀의 6가지 대응 유형입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상간소송 전이신 분들은 엄청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상간녀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해 주시죠. 남편의 외도로 힘들게 증거를 수집해서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하루하루 언제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는지 매일 눈만 뜨면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확인하고 조바심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상간녀가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원칙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죠? 네, 그때 상간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보이는 반응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어요. 우리 매일 듣는 파탄난 가정이다. 이건 너무 일반적이고 상간녀들이 할 말 없으면 가져다 붙이는 매번 나오는 단골 멘트라서 신경 쓸 가치도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제 카페 회원님들 상간 소장 보내면 대부분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요렇게 합니다. 파탄난 가정이라고 다 그렇게 카페에서 울분을 다 토하시는데 요거는 너무나도 흔해서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다른 유형들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남편 뒤로 숨는 상간녀. 이런 케이스가 정말 화가 나는 케이스인데요. 보통 상간녀가 상간소장을 받게 되면 득달같이 내 남편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간녀가 울고불고 하면서 내 남편에게 나 이제 창피해서 못 산다. 주변에 다 알려지면 회사도 못 다닌다. 다 책임져라. 난리를 치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쩔쩔매죠. 그럼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분에게 상간녀랑 바로 정리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고 다니면 나도 회사 다니기 힘들다. 뭐 아니면 상간녀 남편이 알면 나도 맞소송 당하고 일이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내를 회유하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상간녀가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상간녀가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어요. 분명 나와 상간녀의 소송인데 남편이 소치하를 해라 난리를 치면 나와 남편이 전쟁을 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면서 소모전을 하게 되는 거죠. 상간녀는 뒤에 숨어서 내 남편을 조정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호소하고 설득하면 아내가 소를 치워할 것이다. 이 방법이 안 되면 화를 내고 집을 나간다고 으름장을 놔봐라. 이것도 안 되면 생활비나 학원비를 끊는다고 윽박을 질러라. 막 내 남편에게 이렇게 코칭을 해요. 요거 이제 알게 되면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아내분이 소치하를 안 하면 상간녀가 내 남편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 당신 정말 사랑하지만 이제 만나지 말자. 당신 아내가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다. 막 이러면서 남편을 가스라이팅 하죠. 베갯머리 송사 잘하는 건 상간녀들 특기잖아요. 그럼 모자란 남편은 상간녀가 떠날까봐 변호사 비용도 다 내가 내주고 판결금도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상간녀한테 오빠 한번 믿어봐. 상간녀를 보호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나와 상간녀의 싸움이 결국 나와 내 남편의 싸움으로 변질된 거죠. 이런 유형이 가장 사악하고 아내분들이 힘들어하는 유형이에요. 남편을 조종하는 상간녀 유형 같네요. 두 번째, 불륜 사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 상간녀. 오, 이것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 사이 아니다. 이런 유형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상간소송은 2가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는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증거. 두 번째는 부정행위. 그러니까 성관계나 스킨십 증거. 이 2가지는 꼭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불륜 사이 아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원룸에 갔던 건 등을 갈아주기 위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니, 내 남편이 수리공도 아니고 왜 남의 여자 집에 등을 갈아주러 가요? 심지어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어도 술이 너무 취해서 모텔에 데려다만 주고 바로 나왔다. 날이 너무 더워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씻고만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모텔이 목욕탕도 아니고 외간 남자랑 팔짱 끼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요거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거 정말 많았어요. 이제 저도 이 케이스인데 모텔에 그냥 코로나라서 이제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얘기하러 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관계 증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이제 유부 증거를 가지고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해요. 심한 경우는 내 남편과 작전을 짜고 카톡으로 조작도 해요. 소장을 받은 당일에 내 남편한테 카톡으로 상간녀가
당신 유부남이었어요? 날 속인 거예요? 그럼 남편이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나 아내가 있어요.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이런 카톡 증거를 제출해서 판사님께 괘씸죄를 받기도 해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정행위와 유부 증거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텐데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이건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판사님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적반하장 상간녀.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상간녀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 남편이 자기를 짝사랑해서 접근하고 스토킹을 한 거다. 더한 경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성폭행 당했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다.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데 둘이 웃으면서 모텔 들어가는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명확한 경우에는 이런 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 남편의 약점을 잡아서 사실 확인서를 안 써주면 모든 사람들, 회사나 특히 자녀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남편을 협박해서 내 남편이 상간녀한테 이혼남으로 속이고 만난 거라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서 그걸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정말 유부남인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 남편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상간녀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재판부에 어필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간녀는 아내가 찾아와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유형도 정말 악질인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쫄보 같은 경우인데 다행히도 이런 경우는 상간녀와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1번 유형의 상간녀보다는 하수죠. 네 번째, 인정하니까 감액해달라는 상간녀. 이런 경우가 가장 똑똑한 상간녀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은 죄에 달게 받겠다라고 감액을 요청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간자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적반하장이죠. 저는 이 유형이 가장 짜증나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제일 짜증납니다. 네. 네. 상간녀가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굴었는데 막상 소송을 하니까 갑자기 사과한다고 상간녀한테 막 연락이 오기도 하고 답변서에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이미 내 남편과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몰래 뒤로는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답변서에는 상간녀의 엄마가 아파서 치료비를 상간녀가 다 내고 있다. 감액해달라. 남편이 무능해서 혼자 벌고 있다. 감액해달라.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감액해달라. 온갖 사연팔이는 다 가져다 붙이면서 결론은 기승전 감액해달라예요. 얼른 싸게 끝내고 빠져나갈 심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이 대응하기도 힘 빠지고 제일 짜증나는 유형이에요. 네, 맞아요. 이건 좀 짜증나는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무대응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도 소장을 송달받지도 않고 소장 송달을 받아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일관성 있게 무대응해요. 이런 경우는 소송이 끝나도 판결금을 안 주고 정말 끝까지 무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돈이 없는 거지 상간녀인 경우가 많겠죠. 압류할 것도 없고 애초에 빚도 많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생 막장형 상간녀인 경우죠. 이런 상간녀는 참 오래도록 힘들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내 고통의 위자료인데 그것조차 받으려면 또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 아픔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진짜 판결금 못 받으면 미칩니다. 미쳐. 이렇게 돈 없는 거지 상간녀들도 가끔 있는데 돈이라도 받아야 저쪽이 좀 상간녀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서 기분이라도 좋아지는데 상간소송 이겨놓고도 이렇게 판결금 못 받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여섯 번째, 돈으로 합의하자는 상간녀. 상간녀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오래 끌지 말고 합의하자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돈만 많은 경우라면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하겠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절대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간녀의 경우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먼저 요구하기도 하고 상간소송에서 신속한 조정으로 마무리하길 원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요거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열받게 하는 방법은 이런 상간녀, 상간남이 조금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돈으로 빨리 속전속결 하려고 하는 건 이게 그들의 리스크거든요. 요거 반대로 해주시면은 뒷목 잡을 겁니다. 예방접종 차원에서 오늘 방송으로 말씀드린 상간녀의 대응법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상간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많이 당황할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우리 소송하며 자주 일희일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일상을 잘 유지하시고 평정심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간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또 저는 그 마음 잘 압니다. 제가 인생 동안 이 상간 소송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고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살이 저도 19kg가 빠졌었던 기간이거든요.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간녀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대비를 하시면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께서는 이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